안녕하세요. 홍공하는 새아이 공부 이야기 제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새아이의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공학습 진행 시 학습 진도, 문제, 고민 등을 공유함으로써 홍공학습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현재 새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 중1 여자아이, 초6 여자아이, 그리고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건 경기도 신도시입니다. 중3 아이 같은 경우는 학습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된 시점은 중1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 특별히 문제집 찾아가 계속 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시험 준비를 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선행을 급하게 했던 것도 아니니까 이걸 모르다가 중1 때 저희가 알았습니다. 애가 너무 수학적 감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국어의 문해력이 너무 낮아서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기본 맞벌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뭐 주로 애들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기타 책 대신 다른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국어 문해력이나 그 다음에 수학적 해결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학원도 알아보고 과외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알아봤어요. 네. 저희가 첫애를 저런 문제 있을 때 어차피 새 아이도 똑같은 상황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첫애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나머지 애들도 다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죠. 학원을 보낼 거냐. 근데 학원을 보내도 막상 너무 애가 이게 낮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기로 내주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도 엄두도 보내지 못하게 됐고, 가해도 저희가 가해보다는 이게 학습지 중에 좀 고가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해 비슷하게. 그걸 또 몇 달 해봤어요. 한 3개월인가 4개월 해봤는데 그래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교육 관련 도서라든지 교육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나름대로 학습 방법을 규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3 1학기를 딱 됐을 때 중3 아이가 전반적으로 집에서 풀던 문제집에 오답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내신은 잘 보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결과치도 확실히 내신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암기 과목 이런 건 좀 부족한 부위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국영수는 큰 문제 없이 다 100점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학습 도우미로는 주로 학습지, 인강, 전화 영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로는 영어, 수학,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영어는 중등 문법까지 배우게 되면 중단하고 있고, 수학은 고1 인수분해까지 학습하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 정도 갔을 때 그 이상 끌고 가면 아이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게 많아서 학습지를 꼼꼼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 정도 선에서만 하고 끊어도 크게 문제 없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끊고 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는 뭐 애들이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강은 EBS, 강남인강, 사설인강, 유튜브 이렇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BS는 중등 수학을 할 때, 그 다음에 수특, 그 다음에 국어를 학습하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인강은 과학 같은 경우, 특히 통합과학을, 통합과학이나 그 다음에 하이탑을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는 구문 독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설 인강은 원래는 저희가 고등 수학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학습 기간이 너무 짧아서 홍공 시간이나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부터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설 인강이나 유튜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이제 독해력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강보다는 책을 읽고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해력, 그 독해력이 좋다는 건 어쩌면 이제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글을 갖고 보고 이해를 하니까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 꾸준히 이제 집에서 문제를 풀 때 오답 없이 풀게 이제 유도를 하면, 그러니까 첫 인강을 처음에 개념수를 볼 때부터 오답 없이 쭉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전화영어는 월 18,000원에 주 2회 이렇게 10분씩 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영어를 뭐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듣고 기본적인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배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 사이에 애들이 했거든요. 지금 한 3, 4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좀 들리고 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말하는 게 엄청 유창하지는 못하고요. 맨날 하는 거 보면 yes, no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기본적으로 듣는 것은 제대로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법으로는 제가 굉장히 공부법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는 국어 독해력을 극대화시키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수학적 문제 해결을 극대화시키는 학습하고,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거나 아니면 개념서 같은 경우는 해독 학습을 합니다. 물론 문제집도 때로는 해독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암기 내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암기를 과목이라서 진짜 앉아서 암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암기법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 그걸 지금 현재 좀 제안을 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 순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언어의 실력을 높입니다. 즉 국어의 독해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학적 능력을 이제 키웁니다. 그리고 수학적 능력이 어느 정도 키워졌으면 그 다음에 과학의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켜졌으면 그 다음에 다른 암기 과목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아이가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언어적인 그 능력을 키우려면 당연히 어, 기본 언어 그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어 어휘 영어 단어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국어 어휘나 단어가 좀 형성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영어 같은 문법이라든지 구문, 그 다음에 국어 같은 비문학을 학습합니다. 근데 저희가 비문학 학습은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워낙 이게 분해력이 낮다 보니까 이게 비문학을 했는데요. 초등 저학년 때는 비문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독서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애는 비문학을 될 수 있으면 곧 중학교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는 건 그렇게 독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비문학이 별로 한편은 좀 독이 되는 것도 있고 득이 되는 게 있냐면요. 저희가 가르쳐 보니까 비문학을 읽는 건 짧은 글만 읽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단순히 그 짧은 시간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짧은 걸 정확히 이해하는 건 좋지만 긴 글을 이해할 때는 좀 많이 힘들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지금 현재 이거 짧은 글을 어느 정도 잘 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은 독서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데요. 어떻든 글은 무조건 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읽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홍콩도 될 수 있으면 긴 글을 읽기 위한 독서를 많이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짧은 글 읽고 다시 긴 글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개념서를 학습할 때는 반드시 회독법을 쓰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두 번 보는 겁니다. 수학 심화 문제 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서 풀고 응용서 풀고 뭐 준심화 풀고 심화서 풀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희는 이런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풀려면 아이가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양을 학습하게 되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 결국은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많은 양을 풀게 되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 하루 한 지문 이렇게밖에 안 했던 이유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 순서를 보면 국어 어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배우고 그 다음 수학 개념서를 배우고 수학 심화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실제로 일어날 때 다 병렬로 일어납니다. 직렬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학습 장소는 저희는 아파트 독서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부는 이제 집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학습 시간은 저희가 중3은 한 3시간, 평일날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 토요일날은 한 4시간, 일요일날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1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주말은 2시간 반 정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초6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주말은 1시간 반 정도 학습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은 월 2회로 정도 쉬고 있고, 방학 때는 주 1일 정도 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습 시간이나 장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됐으면 공부하는 학습 공간과 잠자는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공부하는 공간에 가면은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인식이 있을 거고 방에 있으면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처럼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안 되면 집 공간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책상의 구조를 조금 침대랑 좀 멀어질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해서 학습하는 걸 만들어 그 공간을 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시간은 가장 중요한데요. 이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습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이 마냥 늦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학습 시간이 많이 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앉아있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정확히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을 오래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는 좀 학습 시간을 어느 정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는. 자, 하루에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주말엔 어느 정도 할 거냐. 쉬게 되면 그 안 했던 학습은 뭐 언제 몰아쳐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시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3 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4시간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는 것도 할 겸 한 6시간 정도 학습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요일 날 쉬게 되면 토요일 날 공부랑 일요일 날 공부를 합쳐서 한 번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 짧으면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 가장 고려하셔야 될 게 과목별 학습 진도와 그 다음에 배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도 뭐 어른들도 빼먹는데 아이들이 안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점검이라서 맨날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점이 힘든 부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분량을 했으면 좋겠다 줬는데 막상 아이는 그 분량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힘들다면 결국은 학습이 날림 공부가 돼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서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공부할 때, 새 책을 사다가 공부할 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맨날 식탁에서 자주 물어보는데요. 그럼 애는 또 싫어해요. 주로 학습 점검 때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 공부량이 너무 많다면 좀 줄이고 아니면 또 너무 쉽게 빨리빨리 푼다 그러면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정 과목을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애들이 보면. 그러면 그 양은 좀 줄이고 다른 좀 힘들어하는 것들 그걸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요걸 학습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해답지를 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해답지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해답지 학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이상 공부는 무조건 해답지 학습을 무조건 겸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해답지 안 보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것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하시고 중학교 이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되게 이제 학습 진도가 느리다고 말씀하신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요겁니다. 해닥지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해닥지 학습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해닥지 학습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게 바로 요 시점에 하고요. 중3 아이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중1이나 초6은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각각 2번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 진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3 아이는이나 중1 아이는 지금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치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6 아이는 지금 현재 중학교치를 학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공부법에 의해서 지나치게 어떤 건 좀 높게 극대화시키는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높은 난이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건 좀 천천히 가는 학습이 있고요. 물론 그게 천천히 가는 학습은 대부분 새로 배운 거나 아니면 해독법 학습을 할 때 필요합니다. 지금 중3 아이를 보면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문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고난이도 독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을 지금 풀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문해력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념서를 저희 집은 아주 쉬운 개념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정석 실력을 먼저 보고 그 개념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실력 정석 풀면 바로 블랙라벨 풀고 블랙라벨 풀면 TOT를 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엔제 중에 가장 어려운 3인 사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아마 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유격부는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력 정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답 없이 다 제대로 푸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 저희는 처음 풀 때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답 없이 푸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방법입니다. 오답 없이 푸는 능력을 평상시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도 빨라지고 이 모든 기본 축에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답 없이 푸는 능력. 그러니까 수학적 문제 해결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먼저 국어에서 제일 먼저 그 독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보면 지금 현재 국어에서 초고난도 독서를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수학적 능력을 많이 극대화되니까 뭐 미적분 풀 때 처음 볼 때부터 오답 없이 쭉쭉 풀어가는 겁니다. 물론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고요. 영어는 지금 자이스토리의 기본적인 틀은 전부 다 배웠어요. 자이스토리 이제 고난도 독해까지 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 특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독해를 하면서 어법도 같이 이제 겸해서 계속 조금씩 하는데요. 뭐 지난달까지는 좀 독해를 좀 치중하느라고 이렇게 어법을 안 했다가 이번 달부터는 수능 특강 하면서 어법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과학은 지금 현재 수능 특강 생명과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수원 수투 아니 저기 물원 그다음에 하원 생명과학 원 중요 부위만 먼저 하이탑으로 좀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수능 특강으로 전체 범위를 다 다시 학습하고 있습니다. 중1 아이는 현재 국어 같은 경우는 이온준의 300제 독서를 하고 있고요. 뭐 어휘는 고등학교 어휘를 책을 하고 있고, 문법은 중등 문법 책을 지금 이제 개념서나 유형서, 아니, 개념서나 문제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비 효과, 인문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어 관련된 공부는 다 어느 정도 학습했던 것 같고요. 수학은 수상 지금 실력 정석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나갔냐는 걸 확인했는데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크게 오답 없이 지금 현재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 수학을 중2걸 하고 있고요. 뭐 극대 학습이라 했는데 뭐 극대 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학적 문해력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조금씩 풀면 됩니다. 조금씩. 하루에 3문제, 2문제, 그것도 어려우면 1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풀다가 시간이 가면 애들이 잘 풉니다. 그러면 또 양을 좀 늘리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잘 풀어요. 누구나 다. 물론 아이에 따라서 뭐냐 심화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심화 단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누구나 다 잘해요. 우리 아이만 잘한다? 특별히 천재 같은 애가 있단 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 정도는 다 잘합니다. 단지 부모가 마음이 급해서일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못하는 거지. 조금씩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 잘합니다. 저희 아이가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풀어도 잘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요. 영어도 지금 자이스트 독해 완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2 정도가 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 사실 저희가 천인문을 했었거든요. 천인문 기본 했을 때 천인문 기본 구문 학습을 한 4번 이상 봤어요. 계속 회독하면서 계속 써보고 다시 하고 해보고 뭐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어 독해력이 높아지면 그냥 어휘를 영어 어휘도 대충 문장 구조상에 딱 보면 다 추론하나 봐요. 근데 추론 정밀도가 얼마만큼 높았냐에 대해서 많이 차이 나는데 어쨌든 거의 근접하도록 추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2 정도의 어떤 책을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처음에는 저희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수학, 국어의 문해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통합과학으로 좀 해봤어요. 통합과학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글밥도 엄청 많고요. 뭐 지식 독서를 검증하기엔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처음에 아이가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학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안 하자니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단계 넘어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이렇게 수특을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독을 했고요. 지금 3회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건 저희가 해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을 해서 그게 완벽히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높은 실력을 쭉쭉쭉 올라갑니다. 초육 아이는 지금 국어는 3가지 도구라는 책을 가지고 글의 구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영어 문법, 국어 문법을 배우고 있고
어휘는 고등 어휘를 배운 지 좀 오래됐고요. 수학은 중학교 2학 1학기 올리에서를 풀고 있고, 지금 슈퍼 수학을 중1거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뭐 기본적인 뭐 영작은 초 6걸 하고 있고요. 천일문 인트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어휘는 뭐 수능까지 뭐 한번 읽고 다시 또 중학교 때부터 다시 단계별 또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의 학습, 홍콩 학습을 내용을 올리는 건요. 많은 부모님들이 홍콩 학습을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집을 뭘 사야 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근데 제일 먼저 홍콩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해력을 있어야 됩니다. 문해력이 높지 않는 상태에서 홍콩 학습하면 아이만 굉장히 힘들게 해요. 물론 저희 집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요. 문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수학은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학습을 해야지, 뭐 학원처럼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학습하면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가 떨어질 정도까지 힘듭니다. 왜냐면 잘 이해도 안 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홍콩을 학습하신다면 어렸을 땐 독서를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문해력이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수학적 문제 해결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학적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를 도전하면서 풀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잘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한테 이 문제 풀어보고 저 문제 풀고 막 했더니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할 뿐이지 실력이 안 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애한테 맨날 못한다는 소리를 하게 되고, 진정한 홍콩을 학습을 시키신다면 먼저 문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홍콩 학습을 위해서 먼저 문해력을 키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 집이 키웠고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